네, 이제 토픽 3교시입니다. 읽기 공부하는 날이죠. 지난번에도 토픽 읽기도 20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오늘 21번부터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번부터 21번부터 문제는 역시 하나의 내용에 두 개의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이 두 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글씨가 조금 작아졌어요. 문제 따로 또 본문 따로 문제 따로 하면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일단 여기 문제가 21번 문제를 보면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찾는 거예요. 괄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 하는데 여기는 보통 나오는 게 관용어 아니면 속담 같은 게 주로 나와요. 여기서 지금 관용어라고 보면 되겠죠. 그 22번 문제는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예요. 듣기나 읽기나 대부분 중심 생각 아니면 맞는 것 고르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읽어야 되는데 맞는 거는 잘 읽어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지만 중심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가 중심 생각이겠죠. 그래서 중심 생각 묻는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청소년들을 부정적으로 본다 했어요. 열광적이란 말이 뭐예요? 열광적. 아주 너무 심하게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너무 심할 정도로 보통 할 때 우리 열광적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심할 정도로 그냥 나 저 사람 좋아해 정도가 아니고 막 정말로 그 사람 집 앞에까지 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특별하게 진짜 이렇게 좀 행동을 과격하게 하거나 할 때 보통 그때 열광적으로 좋아한다 하면 돼요. 청소년들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청소년들을 좀 부정적, 안 좋게 본다는 뜻이죠. 학교 생활에는 소홀하면서 소홀하다는 또 무슨 말이에요? 소홀하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소홀한 것은 열심히 안 한다 뜻이죠.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소홀하면서 무조건 연예인만 쫓아다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생은 학교 생활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학교 생활에는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 들어가면 앞뒤를 재고 발을 빼지 않고 발걸음을 맞추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어느 게 들어가면 제일 좋을까요? 학교 생활에는 그냥 대충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앞뒤를 재고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앞인지 뒤인지를 재다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판단이 정확하다는 뜻인데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앞뒤를 재다는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판단을 정확하게 한다는 뜻인데 앞뒤를 그러면 가리지 않고가 돼야지 그냥 무조건 뜻이겠죠. 앞에 무조건 나왔죠. 무조건 연예인만 쫓아내니까 판단을 잘 하다라는 뜻이라면 앞뒤를 재지 않고는 판단을 잘 하지 않다가 되겠죠. 판단을 잘 하다. 앞뒤를 재다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답은 앞뒤를 재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이게 아마 답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연예인만 쫓아다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을 취향이 비슷해 또 있고 공부나 입시로 인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연예인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괜찮다. 첫 번째, 취향이 비슷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도 좋아하면 그 사람하고 취향이 비슷한 거죠. 그리고 공부나 입시로 인해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나쁜 건 아니란 뜻이죠. 그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이해하자라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심 생각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보통 중심 생각은 글의 보통 마지막 부분에 잘 드러나요. 마지막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거의 대부분 드러나는 편이라서
잘 모르겠으면 마지막 문장을 좀 잘 읽어도 답을 좀 찾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 보면 청소년 시기에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2번 연예인을 좋아해도 성적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3번 청소년들에게 입시 부담감을 지나치게 주지 않아야 된다. 뭐 성적, 인간관계, 뭐 입시 부담감 다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답은 4번이에요. 연예인을 좋아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에 이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잘 적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 이게 아까 우리 하다가 이제 답은 찾았는데 앞뒤를 가리지 않고 찾았는데 발을 빼지 않고는 뭐예요? 발을 빼지 않고는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그런 일을 계속 할 때 우리 발 안 뺀다죠. 하다가 그만둘 때 발을 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을 빼지 않고만 그 일을 계속 한다는 뜻이 돼요. 발걸음을 맞추고 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발걸음을 맞추고는 같은 생각으로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발걸음을 맞춘다는 얘기는 같은 생각으로 주로 한다고 할 때 뭐 같은 생각으로 한다고 할 때 발걸음을 맞추고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나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내 발걸음을 맞추겠어. 그러면 같은 생각이나 같은 행동을 하겠다라는 뜻을 할 때 발걸음을 맞추고를 써야 돼요. 중심 생각은 아까 있죠. 마지막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커져서 조금 하기 힘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23번, 24번인데 23번, 24번은 여기서는 보통 읽기 문제는 보통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푸는 게 나오니까 이것도 아마 우리나라의 소설 부분일 거예요. 소설 아니면 수필, 자기 이야기 쓰는 수필 같은데 보통 소설이 많이 나와요. 여기도 아마 선생님이 여기 나온 소설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것도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자, 볼게요. 여기도 23번 문제는 나의 심정이에요. 나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인가? 억울한지, 허전한지, 후회스러운지, 부담스러운지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여기에 나오는 그 마음의 뜻을, 심정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일단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4번은 역시 내용과 같은 거 고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친정아버지가 손자들이 보고 싶다며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오셨다. 소설은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보통 쓰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친정아버지가 손자들이 보고 싶다며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오셨다. 내가 집안일을 하는 사이에 아버지는 큰 애를 데리고 놀이터에 다녀온다며 나가셨다. 1시간쯤 지났는데 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다급한 목소리 뭐예요? 다급하다. 그냥 이거 똑같아요. 그냥 급하다. 다가 없어도 똑같아요.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다. 아이가 다쳐서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다. 응급실 알죠? 예, 급하게 갈 때 응급실에 가죠. 나는 너무 놀라서 허둥지둥 무슨 말이에요? 허둥지둥. 몸이나 마음이 막 급해서 막 빨리빨리 서두를 때 허둥지둥해요. 그래서 좀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급하다 할 때 허둥지둥을 씁니다. 허둥지둥 응급실로 달려갔다. 아이는 이마가 찢어져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아이는 지금 벌써 이마가 찢어졌어요. 치료를 받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아버지 애 좀 잘 보지 그러셨어요. 잘 보고 계시지 그러셨어요 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퉁명스럽게 무슨 말이에요? 퉁명스럽게는 보통 좀 기분이 나쁜 뜻이 그냥 좀 이렇게 좋게 말하는 게 아니고 좀 기분이 안 좋게 말할 때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치료받는 아이의 손만 꼭 잡고 계셨다. 이렇게 내가 아버지 애 좀 잘 보고 그러셨지요? 그러셨어요? 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없이 치료받는 아이의 손만 꼭 잡고 계신 거예요. 집에 와서 아이를 재우고 아이의 잠을 재우고 나서야 아버지 손등에 상처가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 아이 다쳤다 할 때면 아이만 눈에 보여요. 근데 아이가 자고 나니까 그때 재우고 나서야 아버지 손등이 상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의 상처에는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아버지의 상처는 미처 살피지 못했던 거죠. 나는 아버지에게 홧김에 내뱉은 말을 생각하며 약을 발라드렸다. 자, 여기 줄친 부분이에요. 나는 아버지에게 홧김에 무슨 말이에요? 홧김에 화가 난 김에 뜻이에요. 화가 나서 내뱉은 화가 난 김에 내뱉은 말을 생각하며 약을 발라드렸다 했어요. 지금 여기 줄친 부분은 나는 아버지에게 홧김에 내뱉은 말을 생각하며 약을 발라드렸다가 지금 문제예요. 이때 이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이 뭘까요? 억울해요? 억울하다는 뭐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뒤집어 세울 때 억울하다고 쓰죠. 이게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에 허전하다는 뭐예요? 약간 주변에 아무도 없고 외로울 때 보통 외롭다, 허전하다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외롭다. 그래서 허전하다도 여기서는 좀 아니겠죠. 외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외롭다. 그 다음에 후회스럽다 뭐예요? 내가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좀 그러지 말걸 하고 생각할 때 후회스럽다 쓰는 거죠. 그럼 답이 뭐예요? 여기서. 그렇죠? 후회스럽다가 답이겠죠. 아버지한테 막 화낸 거. 이렇게 내 아이만 생각하고 아버지에는 상처는 보지도 못하고 화낸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죠. 부담스럽다 뭐예요? 부담스럽다. 만약에 뭐 누군가 나한테 너무 과하게 친절을 베풀어 주거나 과한 선물을 했어요. 내가 이런 선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없는데 막 굉장히 큰 선물을 나한테 해줬어요. 그럴 때 내가 받으면서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부담스럽다죠. 답은 3번이 좋겠죠. 그러면 24번 볼게요. 내용과 같은 거 찾습니다. 나는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다. 친정아버지 모시고 살고 있어요? 아니죠. 예. 친정아버지가 손자들이 보고 싶다면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오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시고 살고 있는 거는 아니죠. 잘못됐어요. 그 다음 아버지는 다친 큰애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셨다. 맞습니까? 예, 아까 나왔죠. 1시간쯤 지났는데 아버지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다. 아이가 다쳐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신다는 것이다 나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데리고 가셨다. 맞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바로 응급실로 간 거예요. 3번 나는 병원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다? 아니고 병원에서 받은 게 아니고 나는 뭐 있었어요? 집에 있었죠. 그래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받은 거겠죠. 틀렸어요. 4번 아버지는 매일 큰애와 놀이터에서 놀아주셨다? 매일 아니겠죠. 아버지가 오랜만에 딸 집에 와서 아이와 놀이터에 간 거니까 답은 2번 밖에 4번 했으니까 25번부터는 신문기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제목은 간단하게 쓰는 거죠. 이렇게 제목만 보고도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나갈 수 있어요. 선생님도 제목만 보고는 읽고 싶으면 그 기사를 클릭해서 자세하게 읽고 별로 읽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제목만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 제목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제목을 보고도 간단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써야 되죠. 한번 볼게요. 소비 심리, 봄바람이에요. 소비 심리가 무슨 말이에요, 근데? 소비는 뭔가를 산다는 얘기죠. 뭔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에요. 뭔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봄바람이에요. 그래서 백화점 매출이 기지개를 편다. 기지개예요. 자, 봄바람은 어떤 거예요? 우리 흔히 봄에 여자들이 조금 봄바람 난다 소리 많이 해요. 밖에 나가고 싶어 해요. 계속 따뜻한 봄에 뭐 이렇게 날씨는 따뜻하고 햇빛은 짱짱하게 비치니까 왠지 바람 난 것처럼 밖에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봄바람이라는 것은 조금 기분 좋은 바람이에요. 기분 좋을 때 우리 봄바람이에요. 겨울바람 하면 어때요? 너무 춥고 삭막하죠. 근데 봄바람은 좀 기분이 좋을 때 기분 좋은 바람이 봄바람이에요. 그래서 봄바람이라는 것은 좋다는 얘기래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봄바람 부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사고 싶어 한다는 얘기 같아요. 백화점 매출 기지개 뭐예요? 기지개는 언제 피는 거예요? 우리 잠자다가 일어나서
잠에서 깨면 기지개를 피죠. 그래서 잠에서 깰 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점점점 어떤 뭔가 상승된다라고 생각할 때 보통 우리 기지개를 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뭔가 상승,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 기지개를 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어때요? 소비 심리가 봄바람이 불어서 이제 백화점의 매출, 팔리는 금액이 점점 상승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걸 잘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1번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살아나서 백화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자, 넣었고 2번 날씨의 영향으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3번 백화점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4번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한 백화점의 매출 전략이 호응을 얻고 있다. 자, 답이 뭘까요? 네, 답은 1번이죠. 네, 소비 심리가 봄바람이니까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화점의 매출이 상승,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이 신문기사 제목에 마땅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4번 같이 뭐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 전략을 꾸민 건 아니거든요.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그냥 소비자들의 마음 속에서 뭔가 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소비 심리가 봄바람이란 뜻이죠. 이렇게 해서 답을 문제 유행이에요. 26번도 역시 지금 심해요. 연휴 마지막 날. 연휴가 뭐죠? 연휴는 보통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 계속 쉬는 날을 보통 우리 연휴라고 해요. 3, 4일 쉬다. 그때 연휴 마지막 날, 보통 연휴가 있을 때는 보통 추석 아니면 설이 많아요. 그만큼 많이 쉴 때가 별로 없고, 아니면 10월 달에 뭐 1일, 3일, 그 다음에 9일 이렇게 땡기면서 있으면서 또 명절이랑 같이 될 때 연휴가 막 5일씩, 7일씩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연휴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교통체증. 교통체증이 뭐예요? 네, 체증이란 것은 많이 밀린다 뜻이에요. 차가 많이 밀린다. 차가 도로에 많이 있어가지고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럴 때 교통체증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밀리다. 차가 밀리다. 그 다음 그렇게 차가 많이 있으니까 어때요?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아요.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플 때 몸살 났다 하죠. 고속도로도 차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고속도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몸살을 앓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뭘까요? 연휴의 마지막 날에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예, 교통사고 났다는 이야기는 없었죠. 고속도로가 몸살난다 했지만 그게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 연휴에 실시한 고속도로 공사 때문에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고속도로 공사한다는 이야기도 없었어요. 공사 없었죠. 그냥 교통체증 때문에 몸살난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잘못됐어요. 3번 연휴가 끝나는 날 맞죠? 연휴가 끝나는 날, 연휴 마지막 날, 이게 끝나는 날 맞죠? 연휴 마지막 날 고속도로에 몰린 차들로, 고속도로에 차가 너무 많다 했어요. 왜? 집으로 돌아가는 차들 때문에 길이 많이 막혔다. 맞죠? 길이 많이 막힌다는 얘기예요. 고속도로가 뭐예요? 빨리빨리 갈 수 있다는 게 고속인데 고속도로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고속은 아주 높은 속력으로, 고속은 속도가 높다. 속도가 아주 빨리 갈 수 있다는 게 고속인데 길이 많이 막히니까 그것은 몸살을 앓는 거겠죠. 답은 3번이 좋아요. 그죠? 연휴가 끝나는 날 고속도로에 몰린 차들로 인해 길이 많이 막혔다 됩니다. 4번 보면 연휴 때마다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확장했다. 확장 이야기 나왔어요. 확장은 고속도로를 넓히다 뜻이야. 길을 이렇게 좁은 고속도로를 확장하면 이렇게 넓게 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넓게 하면 연휴 체증이 안 되겠지만 여기서 지금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은 3번밖에 없어요.
다음 문제도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시청자 사로잡는 드라마 음악, 시청률 상승 효과 톡톡 나왔어요. 시청자는 뭐죠?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이에요.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을 사로잡는, 내 마음을 사로잡는 하면 마음을 끌다, 내 마음이 끌리다, 마음을 끌다, 이게 사로잡는 뜻이죠. 마음을 끌다. 그런 드라마, 내 마음을 막 끄는 드라마 음악. 이게 드라마 안에도 드라마 음악이 나와요. 보통 우리 드라마 OST 하죠. 그 드라마에 잘 맞는 음악을 만든 게 보통 드라마 OST라는데, 드라마 OST 때문에 드라마가 더 인기가 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드라마도 재밌는데 거기 나온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더 시청자들을 드라마를 많이 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시청률을 드라마를 시청하는 어떤 비율을 상승시킨다. 아까 했죠. 상승은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상승시키는 효과를 톡톡하게 본다. 톡톡하면 그 효과를 아주 높이는데 좋다. 톡톡한 역할을 한다. 우리한테 좋은 이미지를 준다. 이렇게 톡톡하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보세요. 시청자에게 익숙한 음악을 활용해 드라마의 시청률을 높이고 있다 했어요. 맞아요? 드라마에 익숙한 음악을 활용한다. 좀 시청률을 높이려고 했다. 이렇게 되는데, 높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또 저절로 높여진 거예요.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또 시청자에게 익숙한 음악을, 익숙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별로 안 나왔어요. 이것도 그냥 시청자 사로잡는 드라마 음악이 좋아서 시청률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맞아요. 2번, 시청자들은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에 더 많은 음악이 나오기를 원했다. 아니고, 시청자를 사로잡는 드라마 음악이니까 드라마 음악 때문에 시청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음악이 나오기를 원했다. 사실 이것도 좀 맞는 말은 아니에요. 드라마 음악이 좋아서 시청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죠. 3번, 드라마 음악을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서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자, 드라마 음악을 시청자가 만들었어요. 함께? 그런 것도 아니죠. 예, 드라마를 만들면서 드라마 음악을 넣는 것도 아마 담당 PD들이 보통 이렇게 시청자 음악을 아마 조정할 거예요. PD들이. 근데 그 하는 게 마침 잘 돼가지고 지금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와 함께 만들었다는 게 지금 잘못됐어요. 4번 보면 드라마 음악이 시청자에게 사랑을 받으며 시청률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아마 여기 답이겠죠. 예, 아까 있죠. 예, 시청자를 사로잡는 드라마 음악. 예, 드라마 음악 때문에 시청률이 점점 올라가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드라마 음악이 시청자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 드라마의 시청률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가 아마 답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 신문 기사에 왜냐하면 이런 어휘들을 선생님이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걸 보면서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고, 실제로 선생님도 인터넷 기사가 굉장히 하루에도 몇백 개씩 올라와요. 그 몇백 개씩 올라오는 기사를 다 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나오는 제목만 가지고 기사를 봐요. 제목만 보는데 조금 관심이 있어서 그 기사를 클릭해가 들어가면 실제로 이 제목하고 기사 내용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목을 잘 써야지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사의 전체의 내용보다 제목을 너무 좀 더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무 과하게 이 제목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기사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 제목에 나오는 줄 한 줄만 읽고도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하게 만드는 게 이 제목의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어가 서툰 데다가 기사를 많이 보고 싶을 때 있어요. 한국어는 좀 잘 안 되는데 기사를 많이 보고 싶긴 할 때 이 제목을 보고 아마 1번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제목을 보고 다 못 읽을 때 이런 기사도 신문에 났구나 하는 것을 이 제목만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토픽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아마 틀리지 않고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쓰기부터 듣기, 읽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뒤로 갈수록 문제를 많이 풀기는 조금 힘들죠. 그렇지만 자세하게 좀 더 천천히 좀 확실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천천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 유형이 바뀌죠. 28번부터는 또 다른 유형으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